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정보실입니다. 성남시는 4월 4일 분당구 판교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판교동 25통 단독주택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다양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는 당초 판교공원 부지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자연훼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체 방안으로 판교공원로 일대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는 노상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도 및 차도 환경 변화, 가로수 철거, 자전거 도로 폐지 등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성남시는 자전거도로 폐지 전 통행량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진행하고 보도폭을 2.5m까지 확장해 보행자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4월 중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후 도시숲 조성, 관리 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 유관부서의 심의 및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시와 주민 모두에게 유익한 공공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은 판교동 25통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환경 및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기반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경북,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5,009만 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시는 4월 7일 시청 4층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공직자 산불 피해 지역 성금 전달식을 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모금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했습니다. 모금액에는 북한 이탈 주민 공무원 A씨가 기부한 첫 월급 전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금액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통해 산불 발생 지역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비로 쓰입니다. 시 관계자는 화마가 지나간 곳에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휩싸여 있는 이재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공직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남 지역 주민의 성금 기부도 이어져 앞선 3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84세의 할머니가 500만 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남시는 11월 말까지 16개 과목의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합니다.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생애 전환기를 맞는 중장년 40세에서 64세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아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70명이 참여 규모며 공무로 선정한 7곳 학교 기관이 교육을 맡아 진행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자가차량 정비관리와 자동차 정비교육, 신중년 나도 강사다, 원예관리사, 정리수납 전문가 2급 과정, 포근뜨개 교실, 아동 숲놀이 지도자 2급 양성과정,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2급 양성과정, 바리스타 2급 양성과정, 디지털 활용 지도사 자격증 과정, 전시 해설가 양성과정 2, 3급 등 다양합니다. 프로그램별로 해당 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6주에서 15주간 수업이 이뤄집니다. 수강 신청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배움숲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한편 성남시는 2019년부터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근 6년간 1,156명이 인생 2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실 진행의 전은주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남시와 함께합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
참 좋은 날 있구나.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이구나. 김선천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방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4월과 10월. 4월은 꽃길이 감동을 불러오고 10월은 단풍과 낙엽이 감성을 자극하죠. 예쁘니 봄날을 마음껏 사랑하자고요. 그래야 봄도 더 화사해집니다. 웃지 않은 날은 가장 손실이 큰 날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날 웃지 않는다면 손해죠. 지금 잠깐 온 정성을 다해 화사하게 웃어보세요. 매 순간을 화사하게 사는 방법이고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입니다. 웃지 않은 날은 가장 손실이 큰 날이다. 힘들수록 웃어보세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담아 첫 곡 보냅니다. 한동준입니다. 너를 사랑해. 잠에서 깨어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너를 사랑해.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왔어. 하늘이 우리를 발라놓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단천을 나가보면 주변에 개나리랑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연초록의 수양버들도 휘낭창 늘어져서 바람에 흔들리고요.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날이구나. 참 좋은 날이구나.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같이 있는 시간도 너무 좋고 세상이 한껏 맑아지고 밝아지는 느낌, 빛으로 가득 차는 느낌이죠. 이 계절이 주는 느낌 말이에요. 즐기지 않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울하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좋아하는 걸 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것들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것들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런 인생관이 일상의 습관으로 되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고 너무나 짧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시절을 뒤돌아보면 정말 찰나 같지 않나요? 이 시간은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그동안 눈에 보이는 열정에 취해 등한시했던 우주의 법칙을 조금씩 볼 줄 아는 해안이 깊어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들, 헤아릴 수 없는 통찰력과 초월적인 지혜를 얻은 이들에게서 삶의 산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은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픈 비가 김범수였습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구름은 없어진다지요. 만일 당신의 인생에서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높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잘못 택하고 있대요. 그들은 언제나 구름을 거두려고 애쓰거나 마법처럼 날려보내려고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구름을 치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구름은 언제라도 다시 나타나 빛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구름을 뚫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평생을 걸어야 할 과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는 이유입니다. 책의 제목은 생애의 프로고요. 닐 도널드 월시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도중에 다른 책 내용도 인용할 것이고요. 물론 제 의견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결국은 이 책과 저 책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보충 설명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천천히 간다는 뜻이에요. 삶의 진짜 중요한 것들, 헤아릴 수 없는 통찰력과 초월적인 지혜를 얻은 이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프라 윈프리의 특별한 지혜에 나오는 말인데요. 보다 높은 곳에서의 부름이 저를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목소리라기보다는 느낌이에요.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었고요.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의 섭리를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알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보다 볼 수 없는 세계가 훨씬 더 넓다는 것도 알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신이 되는 길을 안다고 해요. 인생의 비밀은 그것이 진짜 원리를 이해했을 때 힘을 발휘한다고 하고요. 진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 힘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배우는 방법에는 힘들게 고생해서 겨우치는 방법이 있고요. 눈치로 본능의 안내를 받아서 쉽게 살 수도 있대요. 본능, 즉 촉을 믿어라. 결국은 내 삶에서 모든 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신의 섭리, 본능, 촉, 욕망, 영혼이 알려주는 길,
신 이런 표현을 다 합쳐서 여기서는 욕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욕망이란 나침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 보아요. Another day is gone, I'm still all alone. How could this be? You're not here with me. You never said goodbye. Someone tell me why did you have to go and leave my world so cold? But you are not alone. Every day I sit and ask myself, how did love slip away? Something whispers in my ear and says that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you're far away. I am here to stay.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we are far apart. You're always in my heart.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you're far away. I am here to stay.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you're far apart. You're always in my heart.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날씨는 좋고 점심도 먹었고 할 일은 많은데 잠은 솔솔 쏟아지고 꿈속에 난 음악을 들으며 홀로 여행을 떠나려 하네. 나는 새로 산 가방을 메고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자전거를
햇살도 좋고 시간은 멈추고 기분 좋은 오후에 사람들은 미소 짓고 꿈속에 난 노래를 부르며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하네. 나는 새로 산 가방을 메고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느끼고 싶어. 좋아 시원해 좋아 우리가 떠나는 여행. 나는 새로 산 가방을 메고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느끼고 싶어. 좋아 시원해 좋아 우리가 떠나는 여행. 먼저 들으신 곡 이명주의 You Are Not Alone이었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제이 레빗의 잠이 솔솔이었습니다. 인가의 법칙에 따라 선의 씨앗은 선의 열매가 열리게 되겠죠. 악의 씨앗은 악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요. 그 법칙을 아는 이상 오늘 하루도 좋은 씨앗을 뿌려놓아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통한데요. 바로 자기가 욕망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도록 끌어오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그 생각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의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성경에서도 8장 8절 로마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고 했고요. 갈망이란 영혼의 힘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는 잠재의식의 힘. 98%의 무의미한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고 우리 삶의 중요한 2%를 찾는 5가지의 강력한 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98%의 무의미한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고 우리 삶의 중요한 2%를 찾아줄 5가지 강력한 도구는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재맥락화. 세 번째 도구는 연민. 네 번째 도구는 이해. 5번째 마지막 도구는 명상, 기도 같은 것이고요.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의 중요한 2%를 찾는 5가지 강력한 힘의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놀랍고 강력한 힘이란데요.
감사는 당신이 이전에 내렸던 어떤 특정 인물이나 사건, 상황 또는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렸던 판단으로 인한 얼룩을 깨끗이 지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놀라운 마법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지금까지 당신은 몇 번의 감사를 하셨는지요? 음악 들으시면서 감사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네가 힘이 들 때에 같이 아파하는 것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에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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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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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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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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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모두 떠난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 쉬며 늦게까지 끙끙대나요? 사랑은 언제 해봤는지 외로움에 답답함에 또 그냥 버텨내나요?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 밝혀줄게요. 먼저 들으신 곡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 말기,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이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요. 감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근육과 같다고 하지요. 그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당신에게 더 커다란 힘이 생기는 거죠. 습관처럼 하루하루 감사를 반복을 하라고 해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감사는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삶을 뒤흔들 때조차 감사함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겨서 안 되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배워야 하지요. 이걸 빨리 배우지 못하면 상실과 박탈 같은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실이나 고통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읽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작은 기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에 대한 눈을 떠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은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져서 정말 여간 큰 것이 아니면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지만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고 있는 순간조차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부분은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이해가 되니까 감동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다 보면 삶에서 때로는 어마어마한 장벽에 부딪힐 때도 많죠. 그때마다 감사를 찾을 때 답의 통로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내리는 빗방울 숫자만큼이나 감사하고 밤하늘에 별보다도 많은 감사를 하라. 그러면 그만큼 감사도 찾아올 것이라고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요. 감사는 선택이다.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아무 걱정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햇살이 눈부셔 눈을 감고 말아줘. 흐르던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가까스로 일어나도 다시 휘청거려요. 이제는 정말 끝인가요? 보란듯이 살 거야. 나 약해지면 안 돼.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돼. 절대 뒤돌아보지 마. 이런 못난 가슴아. 왜 혼자서만 멈출 줄 모르니. 사랑해서 후회 없다던, 사랑해서 보내준다던,
정말 지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오죠. 당신 없는 날 이렇게 살아요. 사랑해서 보내준다던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별했죠. 이별한 건 맞죠. 심장이 미쳐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봐요. 미련한 내가 나조차 너무 싫은데 서러움에 내 맘이 무너져요. 정말 지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불죠. 당신 없는 날 어떻게 살아요. 먼저 들으신 곡 곽진원과 김필의 걱정 말아요 그대, 이어서 들으신 곡 이연미의 헤어지는 중입니다. 들으셨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감사는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삶을 뒤흔들 때조차도 평화를 찾고 감사함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제가 잘 인용하는 좋아하는 아름다운 글 하나 소개할게요. 사막별 여행자 아싸리더에 나오는 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힘든 시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형제는 모든 것을 공유했다. 하루는 야영지에 가까이 와서야 우리가 그릇을 놓고 왔다는 걸 알았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는 화내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노래를 불렀다. 춤도 추었다. 우리의 부주의에 대한 꾸짖음 대신 춤과 웃음소리로 야영지 시간을 채운 것이다. 나는 조금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질 때면 웃음 짓는 법을 배웠다. 내가 가진 가장 큰 풍요로움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형제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감사한 일들을 하나둘 찾아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도 쑥쑥 난대요. 걷는 행위와 합쳐지면 한층 강한 상승작용이 있다고 하잖아요. 에너지가 넘쳐서 즐거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한번 시험해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나를 보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 좋아질 거예요. 오늘은 내가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 전도사가 되어보는 거예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에이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 또는 내일
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끝없음 상처가 더 나니까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뭐를 내리죠 갈비뼈 사이사이가 지릿지릿한 느낌 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노래 너에게 참 많이도 배웠다 반쪽은 채웠다 과거로 두기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다 나 살아가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먹을 내리죠 우린 아파트에 받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미친 듯이 사랑했고 우리 이 정도면 됐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였습니다. 긍정 에너지를 키워줄 힘을 키우라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 책이나 좋은 이야기를 실천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지금 저의 방송도 좋은 방법도 되겠죠. 축복받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세상은 한없이 감사한 선물이 된대요. 밤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내리는 빗방울 숫자만큼 감사할 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많은 감사를 그만큼 받을 것이라고요. 특히 그러면서 감사하기라도 해보세요. 감사한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찾아보고 감사의 감정이 온몸에 넘쳐나도록 해보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 동안 지역 소식 4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선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